대선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인데요. 이 후보는 초박빙 판세에서 한 표라도 더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세 마지막 날 유능한 리더, 국정 안정론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선거운동 중에 피습을 당해 수술까지 했던 송영길 대표가 오늘 복귀해서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혹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한 표 차로 결론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아는 사람 다 찾아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투표하는 분 투표시키고. 네, 내일이 대선입니다. 투표는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죠. 오차 범위가 없고요. 한 표 차로도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이 한 표 차를 언급한 이 후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직전에 이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사전투표 부실 논란도 여권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현재 판세 두 후보가 바짝 붙어 있다고 보고 최종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도 꼭 호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키는 사전투표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높은 투표율은 윤석열 후보 지지층까지 참여한 높은 투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일단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겁니다. 호남,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이렇게 전남이 51% 이상으로 높았는데요. 호남의 결집, 수도권의 호남 출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이 막판 야권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호남 지역이나 이 사전투표 여기가 높았던 지역은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어떤 야반도 주식 단일화, 명분 없는 정치합 단일화에 대해서 심판 분위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 역시 이번에는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죠. 민주당과는 달리 사전투표의 편리함을 인지한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의 지역 독점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거다. 이런 분석 나왔습니다. 호남의 높은 투표율, 오히려 영남의 야권 표심 자극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정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의 또 다른 기대는요. 2030 여성들의 표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소위 2대남 담론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후보가 영입한 이 N번방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박지연 씨가 가해자들의 신상 털기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드러냈죠. 이 박지연 씨를 지키자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서 박 씨에게 이렇게 꽃을 직접 건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갈 여성 청년들이 면접에서 출생, 결혼 등의 질문을 당연히 받지 않는 사회. 언제 어디서든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자체 분석 좀 살펴보셨고요.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에 1시간 단위로 돌다가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광화문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를 상징하는 곳이죠. 이 후보가 유세 마지막 날 꺼낸 화두는요. 국정 안정론이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로서의 경험을 강조를 하면서 윤 후보의 경험 부족을 겨냥했습니다. 여러분, 국정에 연습은 없습니다. 국가 책임자가 제대로 하면 국가 책임자가 엉터리일 경우와 완전히 극의 차이가 생긴다. 성남시에서 여러분이 보셨고 경기도에서 여러분이 겪지 않았습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준비된 역량 있는 프로가 국가 경영을 맡아야 됩니다.
네, 점심시간에는 여의도 증권가를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이 직장인들을 만난 건데요. 투명한 주식시장, 노동 환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한 후보라는 소개를 받은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하겠다, 할 수 있다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 그리고 포괄임금제 축소도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긴 직장인들이 많으시니까요. 우리도 좀 칼퇴근하고 살아보자. 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노동시간도 줄여가야죠.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줄여야 다른 사람도 먹고 살고 사람들의 삶의 정말 질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4.5일제를 한번 향해 가보자. 어떻습니까? 네, 노동공약은 윤 후보와의 차별 포인트죠. 또 다른 차별 포인트,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괄하겠다면서 선거 막판 변수, 단일화 효과 차단까지 노린 듯한데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통합정부보다 앞설 수는 없다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인수위 산하에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 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통합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하겠습니다. 네, 국민통합 누구보다 환영한 사람은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대낮에 서울 신촌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죠. 봉합수술을 받고 채 하루가 안 돼서 선거운동에 복귀를 한 건데요.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는 피해갔다면서 머리가 단단한 것 같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세에서는요, 이 후보의 국민통합정부론을 거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 나오면 이기는 후보는 국민 통합 이야기를 하고 지는 후보는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누가 이기는 후보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겠습니다. 네, 송 대표 이렇게 머리에 붕대를 감고 비니 모자를 쓴 채 사람들 앞에 선 모습 눈에 띄는데요. 붕대 투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송 대표의 순환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상임선대위원장님의 이 쪽팔이 발목 투어 진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막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네, 송 대표 말고도 이 후보 주변에 신스틸러 또 있었습니다. 사실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시선을 확 끄는 신스틸러라기보다는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입니다. 선거 초반에 활발히 활동하던 김 씨는 이 과잉 의전 논란, 법카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죠. 한 달 전인데요. 이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모습을 감춘 상태입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사전투표 장면이 이렇게 공개된 것과는 달리 김혜경 씨는 사전투표 장면도 또 본투표 장면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제 대전을 찾은 이 후보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를 했지만 역시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가댁에 사드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이재명이 갈등과 징후가 아닌 민생과 경제, 화합과 통합 다시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 후보 지난번 충청 방문 때는 부인이 예쁘면 처가 말뚝에도 절을 한다면서 울고 넘는 박달재 부르기도 했었죠. 어제 경부선 상행선 유세에서는 본인의 고향 대구 경북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북 도민의 노래였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들어보시죠. 힘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자랑. 잘합니까? 무슨 도민의 노래를 앵콜을 합니까? 네, 오늘 마지막 유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광화문 인근의 청계광장, 서울광장에서 마무리한다고 하죠. 부상을 당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 유세에 합류를 하면서 그야말로 여야 총결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회원 여러분도 마음 잘 결정하셔서 내일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광화문서 마지막 유세, 국정안정론 그리고 국민통합정부 강조.